그러면, 정말 항상 이 웨가월드 SMP 시간이 되면,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저도 항상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하는 걸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오늘 제가 배경화면도 제 얼굴이 보이는 배경화면도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SMP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저는 소통과 상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양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니스티를 만나기 전에도 전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면서 유니스티를 처음 만났다 보니까 소통과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본 적이 없어서도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한 적도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니스티를 만나시는 분들, 요즘에 특히 메가월드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조금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통은 상담과 소통 중에서도 결국엔 상담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은 상담을 왜 안 하냐면 꼭 필요한지를 몰라서 안 해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부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상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앞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혹시 뒷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뒷모습을 보면서 또 앞모습도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각도를 틀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언제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 모르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엔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모습 뒤통수 못 보겠죠? 그런데 타인은 내 온전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지를 훌륭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답을 달아보시겠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아마 이 가방끈이 길고 그리고 되게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고성방가라고 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아빠인가? 네, 아빠가 맨날 술에 취해서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하고 하니까 이게 아빠인가? 이 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잠시만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그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알 겁니다. 7개가 남았죠. 산수가 짧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경험에 의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가 남았구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인 일들은 세상에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 많을까요?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을 거고요. 특히 유니스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 나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매 순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에만 의존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PD가 되고 나서 PD가 처음이라서 어렵고요. 사파이어가 돼서 사파이어가 처음이서 어렵고요. 루비가 돼서 루비가 처음이어서 어렵고 그룹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어도 대표가 처음이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래 뭐라고 써 있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애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속적으로 어렵게 돼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매 순간 깨우치면서 경험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하려면 상담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전적 용어로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파트너, 전문적 훈련을 받은 스폰서가 단순히 특별한 한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다 통합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상담은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 스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이 아닌 자립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분에게 문제가 아닐 수 있게끔 성장을 유도해 주는 걸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상담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스폰서님인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혹은 세 번째, 성장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음에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그 문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의외로요. 지금 메가월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육 시스템, SMP, 여러 가지 디테일 같은 홈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켜주기 위한 시스템이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적은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스폰서님을 만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결국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구나를 굉장히 빠른 순식간에 이해해버리고 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겠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상담 시에 발생하는 가장 많은 실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어떤 것들을 통해 그러면 상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놀면서 영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야? 나 상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겠죠? 대부분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상담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상담 대상을 잘못 선정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우리도 일반적으로 내가 잘 살아가다가도 병원에 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는 상담을 받으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갑자기 앉아있는데 가요? 아니죠. 자기가 필요할 때 가요. 즉, 상담 대상을 잘못 선정한다는 건 대상 자체를 잘못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상담 시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필요하지 않은데 에너지를 써요. 아직 필요하지 않은데 상담을 혼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요. 그 사람은 성장하고 싶지 않은데 성장하래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장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상담을 언제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하려고 했더니 대상 잘못됐대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상담도요, 원하게끔 해야 돼요. 그분이 상담을 원하게끔 만드는 게 진짜 상담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상담을 원하게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요, 라뽀라는 게 있어요. 이 신뢰관계를 우리가 라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와요. 근데 어디 병원에 가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새끼 이거 주사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나 수술해가지고 돈 벌어버릴 때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등등 아직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그 하얀 가운을 입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도 우리는 상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모르는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이나 쪽집게거나 무당이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제의 방법이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정훈 대표님이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요.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만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군대 대체 복무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휴가를 나오면 맨날 저만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군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나오면 놀아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훈 대표님이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당시에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그럼 제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라고 했어요. 좋아? 괜찮아? 근데 사실 저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휴가 나올 때마다 해가지고 피자를 몇십 판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유니스티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날 정훈 대표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뭐 배달을 시켜 먹을 일이 있어서 이철 대표님 피자 좋아하니까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나 피자 안 좋아하는데? 라고 했더니 그날 정훈 대표님의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처음 봤어요. 아, 내가 이 친구를 몰랐구나. 어, 우리 대부분은요, 나쁘지 않은 걸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그냥 싫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의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많이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이 알아서요. 그 사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모르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 사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에 원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고 상대를 알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상담은 엄밀히 얘기하면 상담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초창기 때 뭐 제품 관련된 상담도 할 거고요. 미팅에 있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 보상 플랜 관련해서도 많이 할 거고요. 처음엔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스템 관련한 것도 상담을 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은 아직은 상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종류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상담 같지 않은 상담을 즐겨서 구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 뭐라고 써 있죠? 신뢰와 이해는 꾸준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선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상담과 소통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소통과 상담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상담보다 소통이 반드시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알아야만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상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담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잘 소통을 해야 그 소통한 바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분에 맞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을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소통할까요?
어떤 걸 소통할까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간 리더, 그룹 리더, 그룹 리더나 중간 리더는 이제 소통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리더분들도, 그룹 리더분들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영역에 있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소통의 중점이 달라지긴 하지만 소통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보통은 뭘 가지고 소통하냐면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몸 상태, 대부분은 제품 때문에 만난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제품을 어떻게 먹는지, 먹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걸 두 알 먹을까요? 세 알 먹을까요? 이 제품을 먹을까요? 저 제품을 먹을까요? 이걸 먹어봤더니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등등등 그냥 시시콜콜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제가 오늘 물을 한 잔 먹었는데 물을 뭐 1리터를 마셨는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간혹 가다가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별이 다른 경우에 똥 얘기 못 올리고요. 오줌 얘기 못 올리고요. 생리 얘기 못 올리고요.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런데 메가월드의 스폰서님들은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똥 얘기하고요. 맨날 오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분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상태도 어떤 날은 꾸리꾸리해요. 근데 막 오늘 같은 날도 어떤 사람은 되게 오늘 막 서울 쪽에는 비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내가 실제로 내면에 엄청 지금 좋은 일이 가득해요. 너무 유니스티를 통해서 막 행복하고 막 성장이 막 가득해요. 그러면 그런 날도 뭐라고 보이냐면 어제까지는 날이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날 너무 시원한 거 있죠? 라고 소통해요. 근데 누가 봐도요, 죽어버릴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간신히 미팅장 오고 있어요. 줌도 들어오기 싫은데 겨우 들어왔어.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날씨를 보고, 아유, 날씨도 안 좋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소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스폰서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요. 그 인지한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상태, 궁금한 것, 원하는 것,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일기장에 일기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있는 상담방이라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 그리고 몸 상태 궁금한 거 원하는 거 다 물어봐도 됩니다. 중간 리더분들, 이제 초보자 티를 벗어나서 누군가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중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파트너 한 명 나오면 바로 엄마예요, 이제. 아빠 되는 겁니다. 부모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도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집중한다면 당연히도 소통의 거리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스폰서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통해 주려고 하셔야 돼요. 왜? 아직 자립이 안 된 거니까요. 아직 자립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나의 파트너, 그러니까 그룹 리더분과 같이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을 받은 파트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반드시 소통방과 상담방에 시시콜콜하게 다 소통해 주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스폰서님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초보자분들은 아무거나 올리면 되고요. 중간 리더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통할까 부분에서요. 왜냐면 이분들이 스폰서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 중에서도 스폰서님에게 후원을 받았던 나의 파트너 사장님을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는 과정에 스폰서님들은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뭘 보냐? 초보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 중간 리더분들이 이 초보자에게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리더의 격을 갖추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줄 수 있게끔을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중간 리더분들, 스폰서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담방에 소통하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또한도 파트너장님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룹 리더. 이제 리더가 되고 나면 소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파트너장님들 소통해주기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쵸. 이제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감각과 관점들을 가져가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피리는 처음일 거고요. 이분들도 사파이어는 처음일 거고 루비는 처음일 거고 다이아몬드 처음일 거예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안타깝게 처음입니다. 두 번째였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다이아몬드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근데 특히 그룹 리더라면 어디에 좀 더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주시면 좋냐면 우리는 비즈니스 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모여 있는 분들인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집중해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매 미팅과 시스템에 참석을 하실 때 첫 번째 예상 참석 인원 올리는 거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예상 참석 인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기로 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수요일과 토요일 날에 시스템에 참석하고 있다면 수요일 날 저녁 미팅에 내가 예상해서 이분들이 여기 와야 돼. 오늘 수요일 날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름을 써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명수까지 해가지고 예상 참석 인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아직 완전하게 미팅에 접속이 안 돼 있고 완전하게 미팅에 오기로 안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참석 인원을 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참석 인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예상 참석 인원보다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안 온 분들은 왜 안 왔는지, 다음 미팅으로 언제 연결되기로 되었는지, 그것과 함께 미팅에 참석하면 참석한 인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들, 그룹 리더의 몸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한 개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석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후속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 볼지에 대한 후속 방향이라고 하는 걸 본인 개인의 상담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적절한 때에 그룹 리더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지도 몰랐던 영역에 있어서의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통할지를 넘어서,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영역이 항상 문제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것을 소통하시려는 노력을 들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소통할까요? 뭐 간단하게 개인의 상담방에는요, 당연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에다가요, 방금 얘기한 대로 최대한 모든 것을 소통하시는 노력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이 자체가 되어야만 진짜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이게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희철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 비즈니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팅 끝나고 나면 맨날 해야 되는 게 다음 미팅 상담, 다음 목적 상담, 다음 리크루팅, 뭐 다음 뭐 그게 맨날 비즈니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최종미 대표님이랑 가깝지 않았었어요. 어려웠어요. 특히 저는 위계 질서가 있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자랐다 보니까 저에게 스폰서님들은 그냥 윗사람이었어요. 근데 PD가 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PD가 되고 나서 정훈 대표님이 자꾸 최종미 대표님이랑 골프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골프를 못 치거든요. 지금은 좀 오랫동안 쳐가지고 지금도 잘 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우리 스폰서님들이랑 왜 어떻게 놀아? 나 지금 일하기 바빠. 그래서 맨날 제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정훈 대표님이 정말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훈 대표님이 진짜 진지하게 그냥 한번 좀 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골프백을 들고 골프장에 가면서도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끝나고 뭔 상담하려나? 끝나고 있다가 뭐 비즈니스 얘기하려나? 이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면서 자꾸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와 하고 놀다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되게 아까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자주 가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최종민 대표님이 옛날에는 되게 그냥 윗사람이고 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되게 편한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적인 신뢰도 있지만 인간적인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내가 오프라인에서 소통의 방법이 단순히 저 이게 문제예요, 저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이것보다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것들이 소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어울릴 수도 있고요. 때로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에는 같이 계곡을 놀러 가는 것도 소통의 방법일 수 있고요.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소통의 방법일 수 있고요. 최대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울리기를 넘어서 이제 축이에요. 이제 미팅을 끝나고 우리 막 같이 막 밥 만들어 먹고 아니면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스폰서님들이 모든 영역들을 알지 못해요.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스폰서님은 몰랐으나 내가 들었던 것들 있죠? 내가 들었던 것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같이 어울리고 있는 와중에 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맞다. 스폰서님. 아, 저번에 제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터주기만 해도요. 물론 그렇게 터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또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별표 친 부분 있죠? 불편한 소통보다 위험한 게 불통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불편한 소통 때문에 소통하지 못해요. 하지만 리더인 만큼 중간 리더 사장님들이 불편한 소통보다 불통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한 끝에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어준다라고 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불편함이 해소되고요. 신뢰가 구축되고 때로는 문제 해결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갑자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막 폭탄 던지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골프를 치러 가요? 근데 같이 치러 가는 파트너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번에 이런 부분, A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면 골프장 가는 때에, 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아, 스폰서님, 저번에 제가 파트너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A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잠깐만 살짝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미리 하면 스폰서님도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올바른 연결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전에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 A라고 하는 문제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그 A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야. 근데 나한테 내가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난 네 친구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이따가 우리 골프 치러 가니까 간 김에 대표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그분이 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올바른 연결이에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상담방에 나의 이야기를 올리는 거,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 그리고 그 길을 터주는 거, 그리고 올바른 연결 자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간 리더가 되는 거. 이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 뭐 제품 상담할 때나 미팅 외적인 만남을 할 때나 리크루팅 이후 미팅 뭐 식사 시간 티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만 소통 시에 조금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소통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소통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소통의 방법이 다른데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불통의 시작입니다. 내 유형대로, 내 스타일대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쟤는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신뢰 형성과 나를 보여주는, 나를 아는 과정들을 밟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D형 같은 주도적인 분들과 소통을 하실 때에는 간결하게,
목표나 목적 관련돼 있는 간결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결하게 대화 나누고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이 길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I형들, 사교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데 주로 내가 가치 있고 빛나 보이는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게 I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I형이 부모님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얘기하면 I형들은 그 다음에 안 찾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할 때, 과장님, 그게 뭐 문제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들 겪는 문제, 다들 겪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걱정하지 마요. 나랑 같이 가요. 라고 얘기하면 I형들은 냅두면 알아서 쫓아와요. 알아서 찾아와요. 그리고 S형들,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주도성이 떨어지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본인 입으로 원하는 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S형들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고요. 인간적인 신뢰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이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잘. 사장님, 사장님이 이런 부분만 해주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만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당신의 행동과 변화가, 당신의 소통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표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S형들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이제 C형들이에요, C형들. 가장 오랜 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이 C형이 가끔 가다가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로 착각하시는데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 패턴이 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의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의 패턴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사실 C형입니다. 오히려 D형들은 대화 길어지면 싫어한다니까요. I형들은 대화가 무거워지면 싫어해요. S형들은 대화가 너한테 너 뭐 원해? 이런 강압적인 대화 분위기를 제일 싫어해요. 하지만 C형들은 애초에 듣는 자체를 오래 들어줘야 된다. 왜? 상대방의 세계관, 상대방의 논리 체계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한번 잘못 손을 대면 이분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분들한테는 뭐 자료를 주세요, 책을 주세요, CD를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은 시간이 들지만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그룹을 이끌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D형도 필요하고요, I형도 필요하고요, S형도 필요하고 C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D형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비즈니스가 폭발적인 확산이 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I형은 같은 일도 재밌게 하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S형들은요, 누군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데 아주 달인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요, 결국엔 C형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화되는 게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각각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울리면서 그리고 퍼주기도 하고 원하는 미팅들을 만들고 들어주는 과정들, 많은 소통, 잦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까워지게 돼요. 진짜 우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사실 여기에서 끝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담의 구성 요건이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 두 번째, 전문적인 스폰서.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이 아닌 자립과 성장.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상담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0.1%가 비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뭔가 비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일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공유를 하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상담의 목적은, 지금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 한번 쳐줘 보시겠어요? 상담의 목적이 뭘까? 상담의 목적이 뭘까? 상담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뭐 성장, 뭐 생각, 뭐 방향, 소통,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옵니다. 관계식, 친해지기, 성장, 네. 많이 옵니다. 문제 해결,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방금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주셨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건요, 상담을 하기 위한 전조 작업 같은 거예요. 전조 작업 같은 거.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밑에 문제 해결 몇 분 얘기하셨는데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자립이에요. 그분이 성장을 해서 결국엔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상담이라고 하는 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상담의 목적은 자립이다. 맞습니다. 자립입니다. 근데 그 자립을 거쳐나가는 과정에 있는 리더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외롭다, 힘들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때문에 성장을 하고, 내가 내 성장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성장을 밟아나가는 과정인데, 외롭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요, 자립이 두려워서 성장을 멈추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분들이 이 감정을 느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개인의 승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아기들 보면 혼자서 인생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못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은 의존해요. 그리고 수많은 교육과 과정들을 통해 이제 한 성인으로 자라나죠. 그때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이 독립이 되는 상태를 자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이 끝이냐?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승리도 있지만 개인의 승리를 넘어 대인 관계의 승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성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상담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봤자 결국엔 자립한 외로운 한 사람, 독립된 외로운 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위한 상담, 유니시티 리더들이 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결이 조금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립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자립 이상의 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등산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 기회라고 해가지고요. 엄청 커다란 산처럼 보이지만,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오메? 우리가 문제 해결 기회라 그랬죠. 기회가 커진다는 건 문제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많은 기회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잠깐 올라갔던 작은 산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이요. 나중엔 앞으로는 수많은 문제들을 더 많이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정상에 딱 올랐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려버렸네. 완전히 배려버렸네. 다음에 문제가 너무 많네. 큰일 났네, 이제. 왔다, 이거 언제 내려간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서 다음에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더라도 내가 개인의 성장과 자립을 넘어서 팀을 소유한다. 팀원이 된다. 이 문제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구사하신다면 조금 더 과정을 재밌고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자립과 성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통해 팀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고요. 방금 얘기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에 나오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팀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이 되기 위해서 소통과 상담은 팀이 팀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이자 절차이자 의무입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팀을 소유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팀을 가지고 싶으시면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도구를 넘어서 절차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을 많이 대했던 분들, 영업직 분들, 사람들을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저런 느낌이네. 저 사람 저렇게 하겠네. 저 사람 저런 문제 겪고 있네.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거, 소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건 알아도 해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메가월드 리더상입니다. 메가월드 리더상. 이 메가월드 리더상이라고 하는 건 저희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와 이해를 얻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개인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협동을 통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가월드 리더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담에만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상담에 의존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절차도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상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상담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이 상담에 정말 중요한 게 대상 선정하는 거예요. 아까 상담 왜 한다고요? 상담 왜 한다고요? 그룹을 이끌 수 있는,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겠어요?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상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편하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상담을 누구한테 하냐? 친구한테 하고요. 남의 편인 남편한테 하고요. 그리고 시간 남아도는, 핑핑 남아도는 한가한 사람한테 가서 해요.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유니시티 메가월드 시스템에서는 항상 PDG급 이상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스폰서님에게 물어보라고 하고요. 근데 이분들을 간단하게는 서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 리더. 팀을 승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 그룹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룹 리더는 누굴까요? 이건 캡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캡처하세요. 그룹 리더. 내가 만약에 나의 파트너장님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상담을 지금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 10계명 같이 나부터 지금 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되어나가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지를 매번 체크하세요. 매일 체크하세요. 당분간은 프린트해가지고 차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딱 상담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이끌 수 있는,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최소 상담 주기. 상담의 주기가 있습니다. 최소 상담 주기예요. 아까 얘기한 초보자분들, 이제 유니스트를 만난 분들은요, 그냥 간단해요. 애기들 사랑 언제 줘야 돼요? 자주 줘야 돼요. 최대한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은, 초보자들은요, 하루 한 번입니다.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하루에 뭐 2번, 3번, 4번 전화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최대한 자주 상담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중간 리더분들,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배워나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주에 한 번은 상담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분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상담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앞으로
한 달 동안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어떻게 해 나갈지 최소 월 1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도 진화합니다. 처음엔요, 시시콜콜 필요한 내용들 다 들어야 되죠. 하지만 나중에 점점 그룹을 리드하는 대표님들, 스폰서님들이 될수록요, 시간이 서로가 한정돼 있어요. 서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을 간결하고 간략하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소통을 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의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뭐 제품 상담, 툴 상담, 명단 상담, 꿈 목표 상담, 스케줄 상담, 레그도 상담, 멤버 상담, 그리고 직급 상담 등등등 다양합니다. 근데 이 뒤에 부분은 대부분 이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상담을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나면요. 상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시스템에 다 나와 있어요. 시스템에서 다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호전 반응 제품 상담에 있어서 호전 반응도요. 책이나 CD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제품 컨셉도 간단합니다. 건강 5 스텝에 맞게끔 먹고 있는지, 본인의 용량과 용법을 찾고 있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건강 주권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몸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부분들만 상담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편합니다. 두 번째, 툴 상담입니다. 툴 상담. 어떤 자료를 줄지, 어떤 책을 줄지, 어떤 CD를 줄지, 어떤 영상을 볼지. 근데 그 중에서 조금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툴에도요, 건강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 관련돼 있는 것만 읽든지 본인이 리더십과 비즈니스에 꽂힌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만 읽어요. 아니면 특히 또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리더가 되고 나면 내가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맨 리더십만 읽어요. 그래서 툴 편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파트너장님하고 툴 상담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지금 딱 맞는 이 사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원할까라고 하는 걸 볼 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결정하시지 말고요. 이분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지,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만 들어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 너무 좋죠. 근데 혹시 이 책은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돼 있는 부분인 건데 아무리 좋은 도구도 결국엔 전달되고 확장되어야만 의미가 있잖아요.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책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조차도 파트너님들한테 전달하고 안내할 때 훨씬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상대방의 오늘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럼 여기서 다음 어떤 책을 읽게 할 건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정신과 상담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다양한 툴을 경험해 보게끔 하는 데 집중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상담하는 거. 스케줄 상담도 엄청 중요하죠. 저번 주에 바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주간 계획표.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주간 스케줄표. 앞으로 내가 일 주 단위 스케줄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언제 원칙 미팅은 참석할 것이며, 언제 컨택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언제 뭐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소통하시면 좋지만, 어, 대부분 스케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많이 없죠.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스케줄 상담 가실 때요.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쓰려고 했다. 또 정말 중요하지만 저번 한 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기록을 해 가세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때 원칙을 참여하려고 했으나 왜 못했는지 그걸 해결해야만 다음에 같은 문제가 안 발생해요. 내가 이때 시간을 충분히 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냈어.
그럼 이 이유를 찾아야 여기에 맞는 생각을 바꿔야 다음에 시간을 내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간 스케줄표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쓸지도 있지만 오늘까지 어떻게 썼는지를 반드시 기록해 가시면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스케줄표는 처음엔요, 리더분들, 파트너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바쁘게 사는 데 집중하세요. 최대한 모든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효율성 찾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굳이 제가 그 미팅 가야 되나요? 굳이 내가 제가 거기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을 누군가의 마음과 정성을 사고 인생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요, 효율성보다 중요한 게 효과성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 사업을 가장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요, 나부터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나부터 최고로 바쁘게 살고 있어야 내가 짬낸 그 시간이 진짜로 그 사람한테 정성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시간이 남아서 나에게 왔으면 나한테 뭔가를 기대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케줄을 특히 저도 막 젊고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좋다 보니까 저 파트너장님들 상담해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대표님은 언제 쉬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때까지 바쁘면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막말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장님들 제가 땅바닥에서 배 벅벅 긁으면서 상담해주고 있으면 제 말 듣기나 할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들을 거잖아요. 내가 누워있으면서, 내가 쉬면서 이야기하면 안 들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걱정하기 이전에요. 제가 다 따라가고 있는 리더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모방하는 겁니다. 박미주 대표님, 그리고 각 그룹을 이끄는 대표님들은요, 지금 진짜 1분 1초가 급해가지고 시간들을 쓰고 있으십니다. 그분들처럼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처럼 사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스케줄을 최대한 바쁘게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 내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나의 목표와 부합하는지는 스폰서님과 상담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꿈 상담, 목표 상담 마찬가지죠. 내가 이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꿈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상담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명단 상담이죠. 명단 상담. 대부분 이 밑에 지금 질문 있죠. 내 멤버십에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내 멤버십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저만 해도요. 지금 국내 최고 직급 다이아몬드인데 저랑 원래 지인이었던 사람들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멤버십은요. 다 원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명단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스폰서님, 근데 그분은요, 제가 잘 알아가지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모방이 안 돼요. 모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컨택하기 위해서 20년 친분 쌓아야 돼요? 어떤 사람 컨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막 고등학교 동창이 돼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시스템에서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리더분들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컨택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알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해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면 스폰서님, 제가 그분은 이런 성향이고 기질이라서 이렇게 하는 A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님도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 그래요? 그분 성향이 그랬어요? 저번에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여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B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따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장님, 그쵸. 저도 그분 딱 만났을 때 그런 기질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유니스티를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그분이 시간을 못 쓰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서 한번 알지만도 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신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골목대장 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인맥이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면담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처럼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마지막은 멤버 상담입니다. 이 멤버 상담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지금 화면 안 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셔 봐봐요. 자, 여기 지금 되게 예쁜 그림이 있어요. 엄청 예쁘죠? 되게 예쁘죠? 막 엄청 진짜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진짜 사색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김성현 사장님 막 너무 막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근데 어떤 그림이 더 예쁘세요? 두 번째 그림이 훨씬 더 예쁘죠? 진짜 막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죠? 멤버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멤버에 우리가 정말 사람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찾으려고 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찾으려고 하고요.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예쁜 풍경이지만도 감동이 덜하죠. 이렇게 한 가지 색깔만 있다라고 하면요. 그나마도 이건 흰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만 있다면, 너무나 밝은 흰색만 있다면, 그리고 칙칙한 갈색, 회색만 있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풍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상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그룹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면 사실 멤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컨택해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품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면을 바꾸고 등등등으로 나의 색깔을 다채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멤버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형들, 주도적인 사람들 있죠? 이분들 정말 신기하게 이 우리 DISC 있잖아요. 이 성격 유형 검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꼴을 못 봐요. 꼬라지를 못 봐요. D형들이 봤을 때 S형들은 답답해 죽어버렸어요. 대답을 안 해. 뭘 물어보면은 회장님 이달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답답해해요. 반대로 S형인 사람들은요. D형들이 아유 저 양반 양 말이 너무 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울리질 않아. 마찬가지예요. I형들은요, 노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I형 보면은 저 양반은 전생에 뽀로로였을 것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없으면 분위기 안 살아요. 근데 이 I형들은 맨날 책만 보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반대로 이 C형들은 맨날 생각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요. I형들 막 너무 막 텐션 높은 사람들 보면요. 기빨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그룹을 이끌어주고 있는 리더라면, 나의 파트너가 D형이라면 그 파트너가 S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품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S형이면 주도적인 사람들에게 좀 더, 주도적인 사람들은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S형들은 느긋해요. 지금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죽겠는데. 근데 S형들은 그분들의 파트너가 D형인 거니까 파트너장님들의 목표나 원하는 것에 조금은 이 비즈니스의 템포라고 하는 걸 빨라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I형들의 파트너장님들 중에서 C형들 파트너들은 못 살아남아요. 아니 나한텐 체계가 필요하고 나한테 논리가 필요한데 맨날 놀기만 해. 아니 노는 거 밖에서로 재밌어. 이런 경우 많으니까 I형들은 특히 이분들 자체의 책이나 CD 그리고 대화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체계화된 지식과 논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형들은 그냥 데리고 좀 놀러 다니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소리거든요. 최종미 대표님한테 맨날 들었던 소리가 미팅장만 갔다 오면 맨날 나사 좀 풀어, 나사. 나사 좀 풀어 하면서 맨날 제 머리에다 이렇게 해줬어요. 맨날 미팅장에 사업하러, 일하러 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나사 풀으라고 이렇게 맨날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식적으로 사람들하고 미팅장에서 그냥 놀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멤버 중에서도 아이 형들, 진짜 존재만 해도 미팅장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멤버, 여러분들의 팀에는 나에게 맞는 존재, 나에게 맞는 색깔들만 있는 그런 팀이 아니라 다양한 아름드리 색깔을 가지는 멋진 그룹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레그도 직급 상담인데요. 어, 간혹 가다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이제 에너지나 마음이 크다 보니까 무작정 저 승급하고 싶어요. 저 PD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심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결심입니다. 그런데 결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마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결심입니다. 사업하러 왔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고 많을 거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도달해야 되는 영역을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 결심이에요. 그건 그냥 욕심입니다. 근데 내가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 이걸 만들 때까지는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전 그게 진짜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렉터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월 초에요. 내 시스템에 세미나 랠리에 몇 명 초대된다고요? 나로부터 3명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로부터 3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오기 전 3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데 디렉 하고 싶어요, 디렉 하고 싶어요, 디렉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3명을 어떻게 만들지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디렉터인데 PD를 너무 하고 싶어요. PD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하면 20명을 늘릴지 상담하시라니까요. 근데 어떤 상담을 해요? 이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PD 갈지 상담을 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직급별 인원이라고 하는 건 통계예요. 수치예요. 골드 디렉터 3명, 시니어 디렉터 5명, 이 디렉터 10명, PD 20명. 내가 진짜 PD 가고 싶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명까지 만드는 데는 전력 질주해보세요. 정 급하면요. 사다가라도 앉혀놔봐봐요. 사람 사가지고.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너 와서 앉아있어라. 근데 진짜 희한한 건 그러다가 비전 보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경험을 통해 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리더인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들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담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D 사파이어까지는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상담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레덴셜 루비, 프레덴셜 다이아몬드 같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분들이 시스템보다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 잡아 나오는데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면 비즈니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직급별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레그도를 상담을 하는 과정에 내가 충분한 명단인 총 몇 명인지, 그 중에 알린 사람이 몇 명인지, 관심 보인 사람이 몇 명인지,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소비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사업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 리더가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순서대로 하시면 나의 통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그돌 상담을 할 때, 직급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져요. 예를 들어, 3명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잠깐 주석 한번 써볼게요. 음, 잠시. 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 하겠어요. 나왔어요. 됐어요. 자, 내가 총 명단이 300명이에요. 300명이었어요. 300명이었는데, 내가 알린 사람이, 네, 지금 마우스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서 그 숫자가 너무 개떡같이 그려지는 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명 중에서 내가 알린 사람이 100명이었어요. 알린 사람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관심 보인 사람이 40명이었고요. 40명.
그 다음에 내가 연결된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 디렉터가 돼야 돼요? 아니, 내가 시니어 디렉터가 목표예요? 근데 지금 시니어 디렉터가 목표인데 지금 내 미팅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럼 2명 늘려야겠죠? 아, 이거 좀 계산하기 쉽게 제가 계산하기 쉽게 여기를 4명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새로 제품을 먹고 있는 사람을 늘리려면 반절 해서 적어도 연결을 몇 명 해야 돼요? 5명 해야죠. 5명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관심 보인 사람 몇 명 만나야 돼요? 20명 해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연락 몇 명 더 해야 되는 거예요? 50명 연락 더 해봐야죠. 만나봐야죠. 알려봐야죠. 이런 통계화돼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으셔야만 비즈니스를 기분대로 하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제가 안내해 드린 거고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실제로 하는 것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실 때 어렵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정말 어렵다. 안 해봤던 걸 하느라 어렵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교정해 주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요. 안 해봤던 것을 한다는 건요. 어색한 거예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요. 어색한 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 대부분 유니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겪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 이 경험들은요, 안 해봤던 것들일 거고요. 대부분 다 어색한 것들일 겁니다.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어색함을 어려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져요. 비즈니스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색함과 어려움을 자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함을 달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어색이 아니라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 익숙해지고 나면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월드의 리더가 뭔가? 메가월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반드시 소통과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가월드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밑에 내렸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와 이해를 먼저 얻으시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개인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협동을 통해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소통과 상담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